챕터 1. 투자 성공을 위한 심리와 원칙. 1. 투자 심리의 중요성. 주식 투자는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투자자의 감정과 심리 전쟁이기도 하죠. 투자 시장은 자주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며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누구나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급락할 때 더 이상해서는 못 참겠다며 패닉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큰 이익을 보고 욕심을 부려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급격한 변화는 흔히 투자자들을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오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사의 오류나 선택 편향 같은 개념이 있죠. 주가의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그 다음에도 무턱대고 추격 매수를 하는 것도 심리적 오류여서 결국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일 감정 로그를 기록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스스로의 투자 심리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 원칙을 세우기.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전 나만의 투자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원칙들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기본 원칙은 모든 투자자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 원칙조차도 감정에 휘둘리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매도 타이밍을 놓치고 계속 홀딩하는 것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 냉정한 판단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시장의 흐름, 경제 전반의 동향을 살펴야 합니다. 각종 경제지표나 뉴스도 해당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미리 예측하는 통찰력을 요구합니다. 셋째,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손절매를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한 손실을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주식을 매수할 때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손실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차분히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것이 결국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3. 주가 흐름 이해하기.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투자 성공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 점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주가는 여러 요소의 결과물이며 그 원인은 수많은 경제적 지표와 기업의 실적, 심지어는 사회적 사건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경제가 활성화되면 기업 실적도 좋고 결과적으로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면 주가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시장이 어떤 사이클에 놓여 있는지 감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세 상승장에서는 매수 기회를 자주 잡는 것이 좋고 반대로 하락장이 지속되는 경우 현금을 보유하며 대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장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매매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챕터 2. 기술적 분석의 핵심 패턴. 주식 투자에서 기술적 분석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경험 많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초보자에게도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핵심 패턴들을 이해하면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매매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여러분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유용한 4가지 패턴을 다뤄보겠습니다. 추세, 지지와 저항, 머리와 헤드 앤 숄더, 그리고 이동평균선입니다. 1. 추세에 의해. 주식시장에서 추세는 가격이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뜻합니다. 투자자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의 고점과 저점이 계속 높아지며 이는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기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이 어떤 이유에서든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인다면 투자자들은 그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횡보 추세에서는 주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식별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더 나은 전략을 세우고 시장의 흐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지지선과 저항선은 기술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할 때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를 의미하며, 저항선은 반대로 주가가 상승할 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5만원의 가격에서 여러 번 반등했다면 5만원은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가격 근처에서 매수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6만원에서 주가가 여러 번 하락했다면 이는 저항선이 됩니다. 저항선을 자주 뚫고 상승하는 경우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머리와 어깨 패턴. 머리와 어깨 패턴은 주가의 추세가 변화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반전형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납니다. 첫째, 왼쪽 어깨는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한 후 하락합니다. 둘째, 머리는 주가가 이전 고점을 넘어 상승한 뒤 다시 하락합니다. 셋째, 오른쪽 어깨는 주가가 다시 상승하지만 머리에서 형성된 고점에 미치지 못한 후 다시 하락합니다. 이후 넥라인이라 불리는 지지선, 즉 두 어깨의 저점을 연결한 선이 하향 돌파되면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확정되어 강한 매도 신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패턴은 매도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이 지표는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동평균선에는 단기 5일, 10일, 중기 50일, 장기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와의 관계를 통해 중요한 매수 및 매도 신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강력한 매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하향 돌파한다면 이는 매도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이러한 패턴과 지표들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주가 움직임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를 들어 머리와 어깨 패턴에서 넥라인을 하향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그 신호는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은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의 기초를 다지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패턴과 지표들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투자자들은 더 정교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무작정 리스트나 기업의 발언을 믿기보다는 스스로 시장을 해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3. 기술적 분석과 돈의 흐름 이해하기. 기술적 분석은 차트와 데이터를 통해 시장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시장의 동향과 투자 결정은 인간의 본성과 집단 심리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면 투자자들의 심리적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이는 여러분의 투자 성공 확률을 50% 이상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기술적 분석의 기초. 기술적 분석의 기본 원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정보는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주가가 이동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기반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특정 주식이 소문으로 인해 급등한다면 그 주가의 움직임에는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이와 같은 심리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돈은 패배하지 않으며 항상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언론이나 투자 전문가의 의견을 무작정 믿기보다는 시장에서 흐르는 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사를 읽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실제 거래량이나 가격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는 시장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돈의 흐름 이해하기. 기술적 분석에서 돈의 흐름은 투자자들이 어디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어떤 주식을 사는지,
또는 팔고 있는지를 보면 시장의 방향성과 투자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이 갑자기 대량으로 거래되며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강력한 지지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차트는 단순한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 분석의 주요 패턴. 기술적 분석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지선과 저항선, 머리와 어깨의 패턴,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중요합니다. 첫째,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은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가격대이며 많은 매수 세력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반대로 저항선은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가격대입니다. 이 두 개념은 투자 심리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지지선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들은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반등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둘째, 머리와 어깨 패턴. 이 패턴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나타내며 특정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다시 금이 가며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한 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이 주식에 대한 신뢰를 잃거나 추가 매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며 주가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가의 전반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이는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본질적인 투자의 마인드. 기술적 분석은 단순한 그래프나 수치 데이터를 넘어선 인간 심리의 깊은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차트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감정과 심리를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공 투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항상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분석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아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누구도 시장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기술적 분석과 돈의 흐름을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4. 주식 투자에서의 추세 분석. 1. 상승 추세선의 예. 상승 추세선은 주가의 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통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승 추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패턴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매수에 나설 때 그에 따라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이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주가는 점점 더 많은 매수세에 의해 밀어올려지고 거래량도 그에 맞춰 증가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래량과 주가가 함께 상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락 추세선의 예. 반대로 하락 추세선은 주가의 고점을 연결하여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이는 고점이 낮아지고 가격이 내리막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되는데 이는 하락장에서의 거래량이 상승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매도에 나서기보다는 관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은 마음의 여유를 두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빠른 결정을 하게 되어 손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락 추세일수록 주의가 필요하고 매도 시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세선이 주는 시사점.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은 간단한 개념이지만 그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 두 선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매수 및 매도 시점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승 추세선이 유지되면서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추가적인 상승 공간이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반면 하락 추세선이 뚜렷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 투자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할 지점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세선은 처음 투자에 나서는 초보자부터 숙련된 투자자에게까지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자주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시장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4. 세 분석의 중요성.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격의 흐름이나 뉴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와 거래량을 반영한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세 분석을 통해 현재 시장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는 것입니다. 시장을 올바르게 읽고 끊임없이 배우며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신다면 언제든지 위축될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밸런스 있는 투자 판단을 위해 꾸준한 학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챕터 지지와 저항의 개념 1. 지지선과 저항선의 형성.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가 일정한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반등하거나 하락할 때 해당 가격대는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여러 번 5만원에서 반등한다면 이 가격대는 지지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만원에서 계속해서 하락한다면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가격 구간에서 더 탄탄하게 형성됩니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해당 가격대에서의 시장에 관심이 높다는 뜻이므로 많은 투자자들이 그 가격대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와 저항의 중요성. 주가는 지지선에 다가갈 때 매수 기회로 간주하며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매도 타이밍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지지선에 가까워졌을 때 투자자들은 이제 반등할 것인가? 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저항선에 가까워지면 투자자들은 여기서 하락할 수 있겠군 이라는 판단으로 매도 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지선과 저항선의 분석은 단순히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를 파악하고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지지선과 저항선의 변화. 지지선과 저항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항선이 상향 돌파되면 그 가격대는 새로운 지지선으로 기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상승했음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은 기존의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지지선이 하향 돌파되면 이는 새로운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며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자사주 매입과 시장 심리. 특히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력한 신호로 인식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가를 상승시키려는 회사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매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해당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주식을 구매한다는 사실은 일반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 또한 지지선과 저항선의 형성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지지와 저항이라는 두 축. 지지선과 저항선은 주식 투자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이면서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효과적인 매매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해 보이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그 복잡성과 심리적 요소가 얽힐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서 보다 많은 성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의 감정과 판단이 얽혀있는 곳이므로 항상 시장을 지켜보며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식 투자는 여정 그 자체로 중요한 경험임을 잊지 말고 꾸준히 배우고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챕터 6. 이중천장형과 헤드앤숄더형 분석. 1. 이중천장형 분석. 이중천장형 패턴은 시장이 고점에 다다랐을 때 형성됩니다. 첫 번째 고점이 형성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에 나서고 그 결과 주가는 더욱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투자자들은 이 패턴이 주가 상승의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는 경고 신호를 간과할 위험이 큽니다. 첫 번째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다시 매도에 나설 정도로 주가가 오르면 두 번째 고점이 형성됩니다. 이 시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갑자기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큰손들의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가가 첫 번째 고점에 도달한 후 하락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이를 일반적인 조정으로 생각하게 되며 매도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저항선을 하향 돌파한다면 매도 물량이 급증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이는 매수세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이는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설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투자자들이 시장의 상승 기대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시장 심리에 의해 결정되는 판매 압력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헤드앤숄더형 분석. 헤드앤숄더형 패턴은 상승세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반전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일반적으로 3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와 세 번째 봉우리는 어깨를 형성하고 중간에 가장 높은 봉우리는 머리로 부릅니다. 이 패턴이 확립되면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헤드앤숄더형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첫 번째 어깨를 형성한 후 고점을 기록하고 대규모 매도 물량이 쌓이며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여기서 매도 압력이 조정이 아닌 하락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주가는 다시 상승하여 머리를 형성하게 되고 다시 하락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는 상승하여 두 번째 어깨를 형성하고 이때 상승폭이 둔화되면 매도 시점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헤드앤숄더형이 확정되는 순간 목선이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합니다. 목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 이는 상승세의 마침표를 찍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되며 이후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 패턴을 통해 매도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3. 가치 투자의 필요성.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기술적 분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뛰어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주가 차트 패턴도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적 분석에만 의존할 경우 단기적인 시장의 반전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치 투자자라 하더라도 기술적 분석과 매매 타이밍을 적절히 조합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중천장형과 헤드앤숄더형은 시장에서의 심리적 반응이 차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특정 패턴을 인식하고 거래량과 결합해 분석하면 투자자는 보다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각 패턴의 인식과 올바른 매매 시점 파악은 항상 중요한 요소이며 이 패턴을 분석하면서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시장의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만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투자는 항상 정보에 기반해 결정해야 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챕터 7. 손절매 및 매매 전략. 1. 손절매의 중요성 이야기. 손절매는 주식 투자에서 필수적인 손실 관리 도구로 특정 주가 이하로 떨어질 때 미리 정해놓은 가격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더 큰 손실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사용하지 않거나 손절매 기준을 너무 빡빡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손절매 기준이 너무 근접하면 성급한 매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 상승세를 타다가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할 때 곧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큰 손실을 보기 쉽습니다. 이런 선택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간과하는 잘못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손절매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승 추세와 손절매 지점 조정. 상승 추세에서는 주가가 오르내리는 패턴을 보이며 상승, 조정, 재상승의 형태를 가집니다. 이럴 때 손절매 지점을 조정하는 것은 성급한 매도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처음에 10만원이었는데 상승 후 조정 구간에서 9만원까지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손절매 지점을 85,000원으로 설정하면 만약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하게 될 경우 성급하게 매도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은 투자자가 주가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언제 매도해야 할지 불확실할 때에도 매매 기준을 잡아두면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3. 기회 포착하기. 매매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고점에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며 상승할 때는 매도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은 큰 손이 배포를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2만원에서 급격히 거래량이 증가하며 상승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이때 매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면 주가 하락 시기를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잦은 매매는 수익을 줄이고 거래 수수료나 세금 등에 의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는 성급하게 매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대부분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명언처럼 정말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 펀더멘털 이해하기.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은 종종 기업의 펀더멘털에 의해 좌우됩니다. 펀더멘털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 개선이나 산업 내 긍정적인 변화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술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여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다면 이 기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업 분석과 함께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매매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손절매와 매매 타이밍을 조절하면 보다 이성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전략적 접근이 성공을 이끈다. 손절매와 매매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식 투자에서의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갈등하다 결국 위축되고 뒷걸음질 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정해진 매매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대응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 세계에서는 언제나 배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매매 원칙을 통해 경과를 따라 쉽게 익히고 다듬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챕터 8. 주식시장의 흐름과 기술적 분석. 1. 기술적 분석의 기본 개념.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의 이동을 분석하여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고 향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기법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매수 기회를 포착하고 하락장에서는 손절매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유용합니다. 특히 종합지수를 개별 종목처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이 시장 지수보다 두드러지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이는 세력들이 해당 종목에 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이저 종목이 하락을 이어간다면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이해하기.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시장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세력이 조작하기 어려운 큰 흐름을 신뢰하고 순응하라라는 조언이 그 예입니다. 주식시장은 여러 심리적 요인과
외부 환경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거래량 체크는 필수적입니다. 거래량이 많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고 횡보하는 경우는 위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불일치는 종종 하락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3. 바닥 탈출 신호와 저항선 돌파하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후 갑자기 상승하며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바닥 탈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저항선을 돌파하며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항선은 과거의 주가가 상승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가격대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가가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강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건 참아야 할까라는 갈등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기술적 분석은 이러한 법칙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는 성급한 반응을 자제하고 거래량을 참고하여 매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식 투자에서의 인내심과 원칙. 주식 투자는 단순히 매수와 매도의 반복이 아닌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에만 관심을 두고 하락하자마자 불안해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의 특성상 일시적인 하락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상승하는 경향이 크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설정해 놓은 원칙과 매매 기준에 따라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기술적 분석의 확장. 다양한 도구 활용하기. 기술적 분석은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 다양한 도구와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MACD 등 여러 보조지표를 함께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시장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력의 매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나 커뮤니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추가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의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 자신만의 견고한 투자 전략을 구축해보세요. 매 거래마다 끊임없는 학습과 좋은 습관을 점검하다 보면 성공적인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9. 주식 투자에서의 전체 시장 흐름의 중요성. 1. 전체 시장 흐름의 이해. 주식시장은 다양한 주식들이 모여있는 생태계와 같습니다.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시장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투자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락장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낮은 대다수의 주식들 때문에 어느 종목을 사더라도 높은 확률로 손실을 볼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하락장에는 아무 주식도 절대로 매수하지 말라라는 경고는 경험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자주 들을 수 있는 조언입니다. 이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동안 개별 주식의 매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락장에서는 어떤 주식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관망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원칙. 성공적인 투자는 원금의 보전, 지속적인 수익, 그리고 큰 수익을 추구하는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4가지 패턴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시장이 일정한 패턴을 보일 때 그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장에서는 매수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시장의 다양한 지표들을 체크하면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실적 발표, 경제지표 발표 등의 각종 정보들은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을 기반으로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험을 통한 학습. 초보 투자자들은 매수 규모를 줄이며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거래가 완벽할 수는 없으며 학습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아이처럼 실수와 실패를 겪으면서 배워가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도 정상적인 조정기를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가가 급격히 상승한 뒤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기는 장기적으로 볼 때 후속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4. 큰 그림을 바라보기. 결국 주식 투자에서의 전체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종목 분석을 넘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을 때 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나아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보 투자자들은 항상 전체 시장의 흐름에 귀 기울이고 이에 따라 전략을 세우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주식 투자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게임임을 성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챕터 10.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조화. 1.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 기본적 분석만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시장 환경이나 경제 전반의 변화는 기업의 수익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실적이 훌륭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든다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잘 살펴보아야 하며 동시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 언제 매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기술적 분석은 차트와 과거 가격 패턴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매매 타이밍을 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 거래량 분석, 이동평균선 등을 통해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죠. 매수 시점 설정과 관리 방법. 매수 시점은 승률이 높은 지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지지선을 형성한 후 눌림목 같은 조정 과정을 거쳐 다시 상승할 때 이는 매수의 좋은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한다면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원금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도한 투자를 피하고 미리 정한 매수 규모를 지키는 것입니다. 매수하기 전에 투자 규모를 정해놓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분별한 매수는 개인 투자자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손절매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절매는 큰 손실을 방지하는 방법이며 주식시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실이 일정 금액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여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 승률 50% 이상의 조건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승률 50% 이상의 조건에서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점에서 매수하고 손절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마음가짐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분석을 통해 예상되는 주가 패턴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이 강화되면 투자자의 마음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이건 참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고 결국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초보 투자자의 경험 쌓기.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작은 규모로 시작하여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손실이 나더라도 이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시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의 흐름과 본인의 판단력이 점점 더 좋아질수록 더 큰 금액으로 승부를 걸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매수 시점과 손절매 원칙을 잘 설정한다면 초보 투자자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분산 투자와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더욱 튼튼한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챕터 11. 임계점과 매매 기술. 1. 임계점의 정의와 중요성. 임계점은 기본적으로 주가가 어떤 심리적 또는 기술적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돌파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에서의 가격 변동은 시장 참여자들의 새로운 평가가 반영된 결과로 투자자들은 이 순간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이 1만원에서 저항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가격이 이를 넘어서 1만 100원으로 돌파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는 주식이 강세를 띠며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임계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매매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투자 성공에서 핵심입니다. 만약 임계점을 확인하고 매수한 후에 주가가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다면 투자자는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동성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매수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고민에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임계점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매수 시점의 결정. 매수 시점은 승률이 높은 지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임계점이란 과거의 가격 패턴이나 거래량이 주가의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트에서 주가가 일정 기간 머물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임계점을 돌파했지만 이후 다시 저항선 근처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허위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하락세가 형성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3. 돌파 후 저항선의 하향 돌파주의. 차트에서 임계점을 이해하고 매수 시점을 결정했더라도 이후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격한 상승 이후 다시 저항선을 하향 돌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이므로 매도 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 예로 B 종목이 12,000원을 상향 돌파한 후 12,500원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11,800원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와 같은 하락은 시장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불신이 커졌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호를 잘 포착하여 즉각적인 손절매나 포지션 정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4. 매매 전략의 통합. 임계점을 찾고 그에 따라 매수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매매 기술의 일부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전략을 통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트레이더는 임계점을 추적하며 빠른 결정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자는 임계점을 보다 느슨하게 적용하여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종목의 기본적 펀더멘털이 좋으면서 기술적 지표에서 임계점을 통과한다면 이는 매수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리. 임계점과 매매 기술의 이해는 주식 투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주가가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을 잘 포착하여 대응하는 능력은 성공적인 투자자의 필수 자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매수할까 말까? 로 고민하는 순간에도 임계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매 시점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결국 투자 결정을 내리는 순간도 지혜로운 판단과 꾸준한 학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많은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 성공은 깨닫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계점 이해는 단순한 투자 기법을 넘어 주식시장에서의 내면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챕터 12. 큰손의 비밀. 1. 큰손의 비밀. 호재와 매도 기회. 큰손들은 단순히 자금력이 뛰어난 투자자를 넘어서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이들은 종종 긍정적인 호재를 만들어내어 주가를 상승시키고
이 과정에서 상승 돌파를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있을 경우 큰 손들은 이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주가가 오르기 전에 대량 매수에 나섭니다. 이후 주가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차익 실현을 위해 대량 매도를 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시장 내 다른 작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고민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때 개인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매수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큰 손들은 이미 상당한 수익을 챙긴 상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후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재속 반등, 매수 기회로 삼기. 그러나 큰 손들의 전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악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곤 하는데 이때 큰 손들은 지지선 위에서 반등하는 기회를 포착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예기치 못한 배상 판결을 받아 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주가는 지지선 가까이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주가가 지지선을 유지하고 반등할 경우 큰 손들은 이를 매수 기회로 삼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반등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손들의 움직임을 잘 관찰하고 차트에서 지지선의 위치를 파악한다면 매수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볼까? 하는 주저함 속에서도 큰 손들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3. 큰 손의 움직임. 차트에서 드러나는 신호. 큰 손들의 움직임은 결국 차트에 반영됩니다. 차트상에서 주가의 급등과 급락, 그리고 특정 지지선과 저항선을 형성하는 패턴들을 통해 큰 손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한 번의 큰 거래량과 함께 하락을 경험하는 경우 이는 큰 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차트의 패턴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손들이 매도하는 전후 상황을 분석하여 매수 타이밍을 조절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맞을까? 하는 고민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큰 손들의 전략과 움직임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면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투자자로서 당당하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큰 손들의 패턴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면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늘 경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큰 손들의 움직임을 기회로 삼는 전략이야말로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챕터 13. 매수 전략. 임계점과 돌파의 중요성. 1. 임계점과 그 의미. 임계점이란 차트에서 특정한 돌파점을 의미합니다. 이 지점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새로운 평가가 반영된 곳으로 주가가 이 지점을 통과하면 상승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임계점에서 매수 결정을 하며 이로 인해 매수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매수할 적기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거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시점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주식이 저항선을 가지고 있고 그 저항선을 돌파하는 경우 이는 강세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고 함께 매수에 나서게 되면 더욱더 주가는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손의 전략. 큰 손인 일명 세력들은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큰 손들은 종종 호재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결국 매도 기회를 창출하게 되고 큰 손들은 이를 통해 수익을 실현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긍정적인 뉴스가 발표되면 큰 손들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대규모 매수에 나선 후 주가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매도하여 수익을 챙깁니다. 또한 큰 손들은 주가가 저항선을 돌파한 후에도 이를 지켜보면서
매수 시점을 결정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들의 움직임을 잘 예측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손들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은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저항선 돌파의 중요성.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은 매수 기회를 잡기에 좋은 시점입니다. 저항선이란 주가가 여러 차례 돌파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가격 수준으로 이곳을 돌파하는 순간에는 보통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이 정상적으로 5만원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다면 회사의 강력한 실적 발표 후 5만 1,000원으로 돌파하면 이 주식에 대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4. 지지선의 하향 돌파와 반등. 시장에서는 때때로 악재가 발생하여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높은 거래량을 동반한 반등입니다. 지지선을 하향 돌파한 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다시 지지선 위로 반등하는 경우는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약 80%의 높은 성공률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C기업의 주가가 3만원에서 하락하여 28,000원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며 다시 29,500원까지 상승한다면 이는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매수에 나설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접근법.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큰 손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이를 역이용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큰 손의 매수와 매도 패턴을 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큰 손들이 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을 때 나도 함께 매수해야 할까? 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손절매와 같은 리스크 관리 전략도 중요합니다.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차분히 시장을 분석하고 다른 기회를 엿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지난해 고점에서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손실을 보더라도 더 나은 투자 기회를 위해 과감히 정리하고 재투자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결국 임계점과 돌파는 매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이러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는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수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수 전략을 세운다면 더욱 높은 성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때로 감정이 흔들리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냉철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지식을 쌓으며 자신만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순간이 내 투자 인생에 있어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챕터 14. 주식 투자에서의 손절매와 추세의 중요성. 1. 손절매. 리스크 관리의 필수 원칙.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큰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절매의 역할은 극명해집니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보면 다시 오를까? 이라고 고심하는 순간 그 자리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매는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감정을 배제하고 빠르게 상황에 반응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을 10만원에 매수했을 때 95,000원으로 하락한다면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가격 아래로 주가가 더 떨어질 경우 큰 손실을 감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둔 손절매 가격에 95,000원을 설정해두고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마음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세 따라가기. 투자 결정을 위한 나침반. 주식 투자에서 추세를 따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전략입니다. 매수 및 매도 시점을 추세에 기반하여 결정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즉, 하락장에서는 매수를 피하고 상승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B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락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은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므로 매수 시점으로 적합합니다. 따라서 이건 참아야 할까? 라는 갈등은 결국 시장의 추세를 잘 파악하고 활용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기본 지식과 철저한 계획.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는 기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주식의 흐름과 시장 규모, 그리고 다양한 투자 기법에 대해 학습해야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추세 추종 투자자인지 가치 투자자인지에 대한 성향을 파악한 후에 이에 맞는 투자 스타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4. 리스크 관리와 기술적 분석. 리스크 관리도 크게 부각됩니다. 손절매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적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의 25% 범위 내에서 손절 기준을 설정해두고 이 범위를 초과할 경우 즉시 매도하도록 계획합니다. 기술적 분석 또한 중요합니다. 차트를 바탕으로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매매 시점을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보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우선시해 추세를 분석하고 주봉을 통해 지속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 몇 개의 중심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와 자기 발전. 마지막으로 투자에서 중요한 교훈은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자신이 투자한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자세입니다. 수익과 손실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실패를 통해 배우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런 손실은 예상 못했어라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다음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게 투자하자 라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손절매와 추세의 중요성은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기본 지식을 쌓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 매매 시점을 정해야 하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신만의 투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전략을 지키는 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지만 내가 세운 매매 원칙에 의해 단단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